오늘 쌍용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과 쌍용차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쌍용차 손해배상 가압류 노동자를 위한 탄원서에 동참해 주신 140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혜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오셨어요. 오셨군요. 네, 김혜재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주민 의원님께 기자회견 취지를 듣고 차례로 쌍용 자동차 노동자 사태 해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님과 쌍용 자동차 손배소 관련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에 있었던 과격한 진압에 대해서 2018년에 이미 경찰청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그 폭력의 책임이 있다라고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와 노동자들 간의 문제 다 정리가 됐고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국가가 그 당시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진압이 폭력적이었다라고 국가가 인정한 만큼 이 부분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20대 국회 때도 여러 방면으로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1대가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 있었던 게 2009년 8월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치유되고 정리되었어도 진즉되었어야 할 사건이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파업 사건이 커다란 폭력으로 사회에 무리를 준 게 사실인데 그 폭력의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경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사 진상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폭력 사태에 뒤이어진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누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고를 한 부분은 인적 피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데서 무리하게 했던 데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상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의 당사자인 국가와 경찰이 결단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해서 우리 사회의 과오들을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또 우리 헌법은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차제 국가의 관용과 또 사회적 연대의 정신이 필요한 사안이 바로 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142분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에 동참했는데
오늘 이 탄원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오는 겁니까?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경찰에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이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비롯한 1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또 한 번 탄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탄원안은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치하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국가의 소치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9월이면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발의자로서 매우 참담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국회 결의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 자동차 사건은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10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 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의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합니다.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 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 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 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탄원서 제출 자료들은 신속히 쌍용 자동차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국회의원 142인 1동 고맙습니다.